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2021년도 행정법 판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판례, 2021년이요. 그래서 펜을 바꾸고요. 이번에 국가직 시험 봐서 최신 판례, 그 다음에 소방직 최신 판례에서 최신 판례가 역시 비중이 높다. 그래서 2021년도는 1개년치지만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자, 갖고 온 거는 개별 판례 중에서 과징금 부과예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냐? 과징금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해라? 자, 보세요. 첫 번째 그 쟁점에서 행정청이 여러 가지 위반 행위를 인지하였다고 전부에 대해서 일괄하여 법령상 최고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다? 하나의 과징금이에요.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임의로 몇 가지로 구분해서, 그죠?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왜 그러죠? 왜 그런다?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 한도, 사례에서는요 5천만 원이었거든요. 이러한 과징금 최고 한도액 조항의 어떤 적용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따라서 인지한 여러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고 뭐 할 수 없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 처분하는 거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나올 수 있죠. 네, 강조드리는 판례.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에서요. 여러 위반 행위 중에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만을 인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 나머지 위반 행위를 추가로 인지하였음의 이유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전체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 산정되었을 정당한 과징금에서 이미 부과된 과징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하여서만 추가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에도 뭘 고려해라? 종종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위반 행위와 추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일괄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자 이거예요. 요 판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판례는 이제 과징금 부과 기준 제시, 마치 이건 이제 형법 39조죠. 형법 39조 양형 처리 방식을 연상케 하는 판례고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한다? 우리 판례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갖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지방자치법. 자, 행안부 장관이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제도를 신설한 입법 취지에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정할 때입니다. 그 행안부 장관이나 소속 위원회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갖는다라고 인정을 한 판례예요. 그러면서도 형성의 재량은 제한된다. 어떻게? 관련된 제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교 형량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죠. 재량권 한계를 제시하면서 자, 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안에서 그 절차적 위법에 처분의 독자적 위법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처분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의 실질적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절차 규정의 위반으로 인해서 처분 절차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요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절차적 위법에 대해서 우리 판례 독자적 위법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처분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의견 진술권이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지장이 초래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제 앞으로 대법원이 이러한 절차적 정의 실현과
소송 경제 혹은 행정 경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판단할 것인지 좀 더 주목할 수 있는 주목의 대상이 되는 판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2번. 그래서 적법성 심사에 대해서 또 판단한 판례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은 건축법 등 다른 법률과 달리 직접 개발 행위를 한 자 외에 위반 행위에 이용된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항을 두지 않는다. 이때 토지에 대한 무단 성토가 이루어진 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운수사업 양수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반환 명령이에요. 대인적 처분으로 본다. 양수인은 영업 양수 전에 벌어진 양도인의 불법 증차 차량 제공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 명령은 할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적법성 심사에 있어서 법원 측과 법 규정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서 관련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 의미 있는 판례인데 이거를 오답 처리하기는 조금 힘들다. 그래서 우리 결론만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피고 공사가 입찰 공고와 계약서의 진단 인력을 관한 조건을 기재하고 계약서에 입찰 공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한 경우죠. 근데 입찰 공고와 계약서 위반 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주요 조건이 무엇인지 따로 정하거나 그 진단 인력 조건이 주요 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입찰 참가 제한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경우예요. 결론을 이해하셔라. 결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자. 행정청이 20일의 처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는 때 20일이 지난 날에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요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원 처리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는 민원 처리 법령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자 행정청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에 연장된 기간 내에 승인 불가 처분을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다 입니다. 이는 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지 이미 사업계획 승인 처분 간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직권 취소 혹은 철회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뒷부분 나올 수 있겠죠? 오답 처리 이 부분은 가능하겠네요. 지금 여기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0일이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그 연장 기간 내에 승인 불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고 이는 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인 거예요. 사업계획 신청이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간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직권 취소나 철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오답 처리 되겠죠? 이거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우리 판례는 연장 기간 내 승인 불가 처분은 위법하고 이는 곧 사업계획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지 거부 처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사업계획 승인 처분 자체가 간주되었음을 전제로 한 직권 취소나 철회로 볼 수 없더라. 2번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도 운전 개념에 포함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예외. 예외가 음주운전, 음주축전 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입법되었으나 운전면허 취소, 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는 위 예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 음주축전 거부 등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도로 외의 곳이에요.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운전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도로교통법상의 예외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정지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93조에는 이러한 예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따라서 도로 외 곳에서 한 음주운전, 음주축전 거부 등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뭐 할 수 없다? 부과할 수 없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적법성의 보호 필요성이요. 자, 원고와 국가유공자인 갑과 사이에 가사심판법에 따라 친생자 부존재 확인 심판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누구도 소송상이나 소송 밖에서 심판의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법원도요. 기판력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를 갑의 자녀로 인정하지 않은 국가유공자 자녀 비해당 결정. 이거는 적법하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요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에는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 판례 뭐라고 봤어요?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사촌인의 혈족에 대하여 해당 지정업체의 전문 연구 요원 편입, 그 다음에 전직 등을 금지하는 병역법 등의 대표이사에 실질상의 경영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게 문헌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그렇게는 볼 수 없다. 즉 실질적 경영자의 사촌인의 혈족도 조항의 수범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헌법의 평등 원칙에 부합한다.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심사에 대한 적법성 심사 관련해서 자, 권리 의무의 주체성, 수익자 비용 부담 원칙을 판시한 판례들이에요. 자, 첫 번째에서 법인의 지방자치법상의 권리 의무 주체인 주민의 해당 여부, 그죠? 해당 여부는 자, 뭐라고 말씀드렸다? 개별 제도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의 자격을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죠? 여기서 중요하겠죠? 밑줄.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을 두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이런 것 포인트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특히 이익을 받는 법인이라 하더라도 자, 공공시설 분담금 납부 의무자인 뭐에 해당한다? 주민에 해당한다. 법인 자체가 주민에 해당하는 요건을 설시하고 있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권리 의무의 주체성 관련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부담 없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시 도시다. 단양군이죠. 국가하천 남한강 상류 지역에 건설되는 수중보 위치를 최초 계획과 달리 변경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단양군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양군과 수중보 건설 비용 일부, 운영 유지 비용 전부를 단양군수가 부담하도록 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런 경우라면 국고의 부담, 그죠? 으로 하여야 국가사무의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비용 일부를 해당 하청 공사나 유지 보수로 이익을 받는 시도에 부담시킬 수 있고, 그 시도지사는 부담금 일부를 해당 하청 공사나 유지 보수로 특히 이익을 받는 시군구에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정한 하천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실제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단양군과 그 주민들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뭐 할 수 없다?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더라. 요거 결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은요. 자, 저 어떻게 판단했냐? 판례 최근에 교육부 장관이 내부 업무 처리 지침을 행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정상화 심의 원칙에 따라 종전 이사가 이사 과반수 추천권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거,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원칙이 뭐죠? 처분이 행정기관의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 기준을 정한 자,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에 소위 위반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반된다고 보진 않아요. 곧바로 위반되는 것이다. 그래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요, 처분이 그렇다고 해서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다 하더라도 적법성이 보장된다?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판례, 이러한 처분의 적법성이요,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요, 적법성 여부요, 이거는 행정규칙이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다. 적합한지
적법한지 여부가 아니라 뭐죠? 판단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행정 규칙이 아니라 상위 법령. 상위 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의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행정 규칙이 적합한지 여부가 행정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 법령 규정과 입법 목적입니다. 입법 목적. 입법 목적 등의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확인해 준 판례다. 두 번째도요. 구악취 공정시험 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악취를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통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로 제정된 것으로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수 없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나아가서 시료 채취 방법 등이 고시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그에 비추어 절차 상하자가 채취된 시료를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지에 따라 판단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사법적 통제 기준과 범위에 있어서 우리 판례 환경의 훼손, 그 다음에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그죠? 이런 경우에요. 그런 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행정청은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허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익상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이 있습니다. 재량. 두 번째, 사업자가 광역자치단체장과 사업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법상 간주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은 공장 신축을 위한 건축 허가와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는 주민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균형과 환경보호 등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의 훼손, 그다음 오염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때 행위의 허가를 해야 될 경우 자연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재량권 행사 마찬가지고 사법통제 기준에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입니다. 자,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는 그 상대방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그죠?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 그죠? 소위 사익이죠.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해야 된다 고요. 비교 교량해야 한다. 그래서 한 결과가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 하나여 허용될 수 있다라는 소위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 처분의 철회에 있어서의 재량권 행사의 한계가 있다 이거죠. 재량권 행사의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관련된 판례, 행정청이 민간 특례사업 제한 수용 처분 이후에 적당한 민간 특례사업안을 확정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 수용 처분을 취소한 거예요. 그러면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사업자가 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신청을 구주택법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요. 거부한 것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요것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도 판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큰 어떤 행정법에 관련된 중요 판례들은 다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제 지방직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거 뭐다? 22년에 나왔던 기출이요. 대표적으로 국가직이죠. 그 다음에 소방직이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나온 최신 판례. 네. 그 다음에 뭐다? 2021년도 뿐만 아니라 OX죠. 이건 이제 3개년 정도. 3개년 정도 판례 지문이요. 네, 판례 지문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이거 문제만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요 관련된 핵심 쟁점이 중요한 겁니다. 문제 자체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쟁점, 그 관련성이 있는 쟁점이 2022년도 지방직에, 그죠? 지방직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자료를 하나씩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 혹은 여러분 쇼터디, 공지사항 등에 게시해 놓을 테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조금 수험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 결정 하나 더 있네요. 네, 보조금 교부 결정이 있어서 이게 뭐예요? 보조금 교부 수익적 행정행위죠.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보조금 교부 결정 관련해서 그 지급 기준과 범위, 그 다음에 조건 등을 정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보조금 교부 결정, 교부 조건을 설정하고 자, 일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 행정청에 주어진 재량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를 시공업체들이 자유로운 계약 체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보조금 결정에 관한 지급 기준, 범위, 조건 등을 정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두 번째 판례. 자, 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운송 수입 부족금을 보조금으로 나왔죠.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그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준칙으로 조례 시행 규칙이나 내부 지침 등 행정 입법 형식으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기준은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해줘라 이겁니다. 그래서 위 보조금 성과 이윤의 지급 기준을 법령이나 조례의 개별 구체적 위임이 없이 정하더라도 이를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할 수 없더라. 아시겠죠? 기억하세요. 보조금 결정과 관련해서 그 지급 기준과 범위와 조건 등을 정할 때 행정청에게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까지요. 2021년 받고 지금 3개년 판례 지문 이거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어쨌든 3개년 판례 지문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지문을 추후에 강의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2021년도 판례의 흐름 한번 살펴보셨다. 꼭 정리하세요. 감사합니다.